20대 후반의 여자이고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혹시라도 저나 저희 아들의 신상이 드러날까봐 정확한 나이나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면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20대 후반의 나이지만 10살 전후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입양한 아들 아니고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제 친자식입니다. 제 나이와 아들 나이를 보면 짐작을 하시겠지만 졸업하기 전에 아들을 갖게 되었고 다른 분들은 사고 쳤다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만큼 저는 지금 제 아들을 만나게 된 것에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비록 아이의 아빠는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책임을 회피한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대로 바로 도망가 버렸지만 저는 끝까지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까짓 거 아빠 없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고 졸업하자마자 아들 덕분에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잠깐 10년 전 생각을 해보자면 그때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아이를 낳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 때문에 너까지 인생 망칠 생각이냐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었고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조차 눈물을 흘리시면서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자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아무 상관없었지만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임신 시기와 아이가 태어난 시기를 이야기하면 혹시 제 주변에서 저를 아는 어떤 분이 이 사연을 듣고 알아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말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일을 시작했고 가장 처음 했던 일은 옷가게를 하고 있는 사촌 언니를 따라다니면서 옷가게 보조를 했고 그러면서 장사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봐주셨고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쉬는 날 하루도 없이 일주일이면 7일, 한 달이면 30일 동안 나가서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절박했고 저희 집이 그렇게까지 여유롭거나 유복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엄마라도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아들을 갖게 된 이후로부터 제 인생은 그전과 비교해서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도 관심 없고 제 또래 주변 친구들이 좋아하는 명품이나 해외여행은 전부 유치하게 느껴지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 인생은 망했다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은 뒤로부터는 정말 앞만 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미혼모, 그것도 10대의 아이를 가져서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은 정말 좋지 않았어요. 아들과 함께 식당을 가더라도 이모냐고 누나냐고 물어보고 제가 엄마라고 대답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며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사촌 언니 가게에서 3년을 일한 뒤에 처음으로 제 가게를 차렸을 때도 사람들이 제 나이를 알면 어린 학생이 대단하다, 젊은 친구가 대단하다고 말을 하면서 주변에 좋은 남자 소개시켜준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저 아가씨 아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다들 놀라서 아무런 말씀을 못 하시죠. 대놓고 제 앞에서 뭐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들어보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익숙하고 이제는 무시하면서 살 수 있을 만큼 강해졌지만 그래도 괜히 트집 잡히기 싫어서 더 열심히 살아왔어요. 사촌 언니 가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 가게를 내고 2년 동안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설날에도 오후에 나와서 가게 문을 열었고 추석이나 성탄절, 1월 1일에도 전부 가게를 열었어요. 한 번은 태풍이 와서 상가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었던 날도 있는데 그때도 가게 열고 어떻게든 손님을 한 사람이라도 받았습니다. 가게는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인터넷으로도 물건을 열심히 팔고 있어요. 제가 엄청난 부자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열심히 살아온 만큼 그 정도의 보상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둘이 살 수 있는 집도 샀고 아이 봐주시느라 고생했던 엄마에게는 매달 20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어요. 아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줄 수도 있고 비록
아빠 없이 키우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처음에 저를 알게 되고 편견을 가지셨던 분들도 몇 년 동안 지켜보신 후로는 젊은 엄마가 대단하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고, 우리 아이도 아빠 없는 애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누구보다 교육을 똑바르게 시켰어요. 저희 엄마도 아이 할머니로서 무조건 잘했다, 예쁘다 하신 것이 아니라 혼낼 때는 확실히 혼내고 특히 어른들에게는 항상 예의 바른 아이로 키웠다 생각합니다. 정확히 언제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임신한 저를 버리고 군대로 도망갔던 아이 아빠도 몇 년 전 제 앞에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재결합을 하고 싶다니 어쩌니 하면서 자기도 아이 아빠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헛소리를 하며 돈 뜯어내려는 소리를 하길래 친권 양육권 주장하기 전에 양육비부터 계산하자고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이런 제 자랑이나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게 된 한 남자 때문이에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 하루 모델을 하러 왔던 남자가 있는데 평일에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주말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로 모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이상하게도 자주 엮이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2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하는 연애였습니다. 2살 어린 사람이었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았고 연하라고 마냥 가볍기보다는 좀 진지하고 진중한 면이 있어서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결혼한 적은 없지만 아들이 있는 몸이라서 그 관계가 오래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아들을 키우느라 죽어라고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연애를 해보니까 아직 여자로서 살아있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지만 내심 속으로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할 거라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하게 프로포즈를 받아버렸네요. 저는 제 인생에 결혼은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예식장에 들어가는 제 모습을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는데 프로포즈까지 받아놓으니 진짜 결혼을 하는 건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믿겨지질 않더라고요.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저희 부모님께 이야기했을 때는 무작정 축하해 주시기보다는 걱정부터 하셨어요. 10살 가까이 되는 아들이 있는 딸이 시집을 가려고 준비한다는데 사실 어느 부모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 쪽 집안 부모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해하고 제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괜한 상처를 받을까봐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걱정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 위한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드리러 가기 며칠 전에 제 가게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찾아오셨고 그날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결론은 자기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죠. 나이도 어린 남자애랑 애 딸린 여자가 어울리는 상대가 아니라면서 전 계속 만나고 싶으면 앞으로도 연애만 하고 결혼은 절대 생각하지 말아달래요. 제가 나이가 더 많은 것도 별로고 특히나 이혼녀가 아닌 미혼모라는 점이 더 싫다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제가 아들 가진 입장에서도 연상의 애 딸린 미혼모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마냥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겐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고 아들을 낳은 뒤로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어른들이 보시기엔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 사유일 뿐인 거죠.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니 걱정부터 하시는데 남자친구 쪽 부모님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을지 솔직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제 결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고 부모님들께서 어느 정도는 반대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식으로 훅 들어오니까 제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래도 내가 지난 10년간 열심히 살았고 돈도 적지 않게 벌고 아들도 착하고 똑똑하게 잘 키웠다고 말씀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지도 않더군요. 제발 헤어져 달라고 결혼까지 할 생각이라면 제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그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천벌받을 일이었고 죄송하다는 말밖엔 안 나오더라고요. 아가씨도 아들 키우고 있다면서요.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서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도 이 결혼 계속하고 싶나요?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결국 저는 아주머니 아들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날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유는 묻지 말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날벼락을 맞은 거라서 헤어지자는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동안 가게 앞으로 찾아왔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무작정 잘못했다며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결국 며칠 후에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남자친구 엄마와 따로 만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결혼 끝까지 반대하면 자기 엄마랑 인연 끊고 안 보고 살겠다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아들 생각도 나고 남자친구에게 그냥 그러지 말고 너희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다른 여자를 찾으라고 했어요. 저도 남자친구를 아직 사랑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없이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어차피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었죠.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이별하면 좋았을 텐데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진 이후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한테 카톡도 자주 보내고 전화도 매일 하다시피 했지만 제가 답장도 안 하고 전화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차단을 해버릴까 하다가 혹시 이상한 생각이라도 할까봐 그러지는 못하고 있었죠. 매일같이 받지도 않는 연락을 하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게 마감하고 퇴근할 때까지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한 통도 없길래 드디어 이 친구가 나를 포기했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님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빨리 좀 와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바로 택시를 타고 달려가 보니 이미 제 남자친구는 위세척을 끝내고 누워 있었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수면제 한 통을 혼자 다 먹었다 하더라고요. 남친 부모님 두 분 다 병원 응급실에서 울고 있었고 저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줄은 몰랐기 때문에 많이 놀란 상황이었죠. 어머님에게 좀 어떠냐고 물어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얘야? 라고 하며 제 손목을 끌어당겨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아니었으면 자기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었다면서 네가 시켰냐? 네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 계속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헤어지게 된 거라서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오직 저에게만 있다고 볼 순 없잖아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제 뺨을 때리고 어머님께서는 자기가 헤어지라고 했지 누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했냐면서 결국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말도 안 통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는 더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병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뒤늦게 뺨 맞은 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저는 그 집안 식구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남자친구의 핸드폰 번호와 그 집 아줌마 핸드폰 번호를 모두 차단해버렸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하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결혼을 꿈꾸면 안 될 사람이었는데 괜히 욕심내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또 며칠이 지났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시 누군가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마저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처럼 열심히 일이나 하면서 우리 아들이나 잘 키우며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참인데 며칠 전 가게로 다시 그 집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또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번에는 자기 아빠를 때렸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마음 아파서 못 보고 있겠다며 자기가 허락할 테니까 예전처럼 다시 아들이랑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아주머님, 저는 이제 댁 아드님이랑 만날 생각이 없어졌어요. 결혼도 안 할 거고 연애도 하지 않을 거니까 저를 찾아오실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자기 집안은 어쩌냐고, 왜 멀쩡한 우리 아들 데려다가 정신이 쏙 빠지게 홀려서 이사단을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 잘못도 아니고 애초에 결혼 반대한 아주머니 잘못이고 저한테 손찌검부터 한 아주머니 남편이 잘못이라고 했더니 그대로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직원들이랑 같이 가게 밖으로 쫓아내고 장사방해 되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쫓아냈지만 이후로도 2번 더 가게로 찾아왔고 그때마다 이야기도 듣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남자 여자가 한 번 헤어지면 끝이지
뭘 자꾸 다시 만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이 힘들어하고 본인들이 감당 못하니까 저한테 다시 데려가라고요? 그렇게 귀한 아들, 저 같은 미혼모한테 주기 아까우셨을 텐데 앞으로도 평생 끼고 사세요. 얼마 전에는 전 남자친구가 술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와서 그 집 아줌마 아저씨들에게 욕도 하고 당신들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면서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쉈다고 하던데, 오히려 그런 폭력성이 있는 남자라면 제가 먼저 사절입니다. 아들이랑 둘이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아들을 키웠는데 우리 집에 검증도 안 된 이상한 사람을 새아빠라고 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 마음 정리했으니 앞으로 그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당신네 식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운 저도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잘 키웠는데 그 집은 둘이서 아들 하나를 왜 똑바로 못 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